스스로 핵심 정리,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오스만 제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오스만 제국의 민족운동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는 그 과정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오스만 제국의 쇠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스만 제국은 그 그리스가 독립한 후에 그리스의 독립과 그다음에 세르비아와 이집트가 자치권을 획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국과 러시아가 이 오스만 제국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게 되면서 이 양쪽에 이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개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탄지마트라는 개혁입니다. 그래서 탄지마트는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행정, 사법, 군사, 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해서 근대적 제도. 그래서 각 분야의 각 분야에 대한 근대적 제도 개혁 추진하는 건데 이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드하트 파샤라고 해서 근대적 헌법을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미드하트 파샤가 근대적 헌법을 제정해서 이 오스만 제국을 발전을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보수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금이나 전문적 인력이 부족하고 거기에 외세의 간섭, 특히 러시아가 내정 간섭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러시아하고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비해서 결국에 전제 정치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그래서 아니 헌법을 만들어서 입헌군주국이 돼도 모자를 파네. 전제 정치를 강화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전제 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장교들 중심으로 청년 튀르크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청년 튀르크당이라는 건 청년 장교 중심으로 여기 나오네요. 청년 장교, 관료, 지식인 등이 이 청년 튀르크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청년 튀르크당을 결성하면서 무장봉기로 이제 정권을 장악해서 그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다시 만들고 여성차별 철폐하고 산업 육성하고 그 교육이나 조세제도 개혁 추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 튀르크당 활동 자체가 되게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주장을 하거든요. 극단적 튀르크 민족주의를 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요. 특히 이 피지배 민족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반발이 심한 그 와중에 발칸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발칸반도가 거의 그 전쟁터였는데 유럽의 대부분의 영토가 발칸반도 쪽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영토를 상실하게 되면서 국제적 지위가 많이 떨어지게 돼서 오스만 제국은 이제 쇠퇴 일로를 겪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쇠퇴할 때에 서양 열강들이 이제 중동 서아시아 지역으로 막 진출을 해요. 그런 때에 이제 아라비아 일대에 종교적 부족적 대립을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이란 지역 쪽에 와하브 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와하브 운동이라는 거는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이슬람 초기의 순수함을 되찾고자 되찾자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쿠란으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는 쿠란을 근거해서 살았으니 쿠란으로 돌아가라. 쿠란이 되게 순수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와하브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와하브 운동의 결과로 와하브 왕국을 수립을 합니다. 와하브 왕국을 수립해서 건설을 해서 오스만에 막 저항하려고 하지만 오스만 제국이 결국에 멸망당하고요. 이 와하브 운동이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하브 왕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이 와하브 운동은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할게요. 아라비아 반도 쪽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지역 쪽은 아라비아 반도는 아니고 조금 그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옛날 페르시아 지역. 여기에 이제 카자르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가 쇠퇴하고 이 지역을 그 영국이 여기까지 이제 파고 들어와요. 영국에 파고 들어오면서 여기에 담배 제조하는 거랑 판매를 여기서 이렇게 그 영국이 독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이 각종 착취를 해가니까 뭐 반영 감정이 커져요. 그래서 이 담배는 다 영국인이 만든 거. 그래서 담배에 대한 독점권을 비판하면서 담배 불매 운동합니다. 그래서 상인과 이슬람교 지도자 중심으로 그 담배 불매 운동을 하니까 카자르 왕조가 이권을 회수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니네 이거 다 줬는데 왜 뺏어가냐라고 해서 배상금 달라 이렇게 해서 영국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영국의 그 경제적인 종속이 더 심해져요. 종속이 심해지는 그 가운데 이 이란 지역에 입헌혁명이 일어납니다. 입헌혁명이라는 건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반영운동이 그 입헌 정치랑 내정 개혁을 이제 요구하게 되면서 반영운동하는 세력이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회에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게 되면서 이란 사회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집트의 근대 개혁을 할 건데요.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 자치권을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이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에게 먼저 이제 그 통치권을 오스만 제국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무함마드 알리가 그 오스만 제국 통치권 여기 지금 자치권 통치권 위임받았다는 거는 자치권을 획득을 했다는 얘기겠죠. 자치권 획득하면서 되게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치면서 그 이때 이제 열심히 지냈는데 문제는 이 이집트에 이게 그 이집트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홍해로 가는 길에 이쪽에 홍해가 있고 여기 이제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중해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가깝게 그렸는데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여기 끝을 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로 가는 게 여기에 이제 길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서 이제 건설을 해서 이제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다 보니까 엄청난 외국에 대한 그러니까 외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채를 갚기 위해서 그 영국이 대신 갚아주겠다. 대신에 수에즈 운하 주식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입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영국에 가져가게 되면서 이집트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집트를 결국엔 식민지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아라비 파사가 아라비 파사라는 사람이 민족운동을 전개해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자, 영국 배제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영국의 간섭으로 이, 그, 아라비 파사의 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아라비 파사의 운동은 실패로 끝나지만 어쨌든 영국인들이 반영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집트의 근대개혁까지 세솔 핵심 정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